요게 시금치거든요. 이 대관령의 앞으로 이것 쪽으로 좀 하우스 있는 분들은 또 노지도 잘 맞춰서 하면 돈 됩니다. 여기 한 매년 10억씩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 만평 지셔갖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우스에다가 시금치를 여름철에 시금치를 심을 때는 이 마른 노타리 치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다가 물을 충분히 주고 4일 내지 5일 있다가 노타리를 쳐야 돼요, 노타리. 그리고 이 수분 갖고 시금치가 될 수 있으면 발화가 돼야 돼요. 근데 마른 노타리 치고 물을 줘버리면은 여기가 번데기가 져, 딱딱해져. 그 씨가 밀고 올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올해 여기 대관령에 오늘 안 오셨는데 박영선 아주머니 올해 저한테 물어봐가며 시금치 농사 졌는데 돈 좀 하셨어요. 또 우리 이석재 사장님도 돈 맛 좀 보셨죠? 올해 얼마나 하셨어요? 시금치에서? 130만 원이? 시험 재배 테스트 조금 하셨거든요. 이 시금치가 비쌀 때는 지난해 9월 3일 날은 41만 원 갔습니다. 4kg에. 어떤 날은 30만 원도 갔거든요. 대개 농협에 납품하는 건 250g 내지 300g 못 가고 6천 원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이 포천서, 이게 포천에 시금치 농사 지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하던 거를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름에 6월 25일 날 파종해서 7월 26일 날 작업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한 단에 6천 원씩 나와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는 딱 한 달이면 되는 거, 한 달. 늦어도 35일. 이게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노지에서도 여기 재배셔갖고 몇백만 원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잘 맞춰라. 그래서 이 시금치는 9월 초서부터 추석 전까지가 항상 비싸요. 그래서 이게 포구성비에 다 가는 거거든요. 혹시 하우스가 갖고 계시면은 비가림 재배를 이렇게 하셔라. 이 시금치는 이 땅 살리기를 이게 석회 요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소석회 분명히 넣으셔야 되고, 이거 15평에 하나 넣으시면 돼. 그냥 끝난. 그 복합비료 넣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파종하고 물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물을 안 주는 농사가 이 시금치 농사의 성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신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시금치 재배에 대해서 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이제 7월 28일 날 포천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 양반이, 아, 됐다 하고 여기 와서 만평 하우스를 진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해 한 10억 했고요. 올해도 한 10억 했을 거예요. 더 했을 거예요, 올해. 그 집에 올해 얼마 했대요? 우리 사장님 잘 아시잖아요. 송 사장님. 올해도 10억 이상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2,500원씩. 2,500단 6,000원씩이면 1,500만 원 나온 거예요. 한 200평이나 여기는 포천 한 180평밖에 안 됩니다. 한 달 만에. 그래서 여기 박영선 아주머니 오늘 오시라고 그랬더니 대전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분도 돈 좀 했어요. 그냥 대충 했는데도. 그분은 제 유튜브 보고 그대로 하고 저한테 계속 전화해서 했는데, 요게 틈새 시장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요게 이제 무안에 6월 26일 날 쪽파를 심었습니다. 7월 26일 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마늘 캔 자리라 땅 살리기 10포, 엑스칼리버 종자 처리하고 이렇게 준 거거든요. 이 집에 심을 때 다른 집 3집이 심었는데 2집은 이렇게 됐어요. 생태비 갖다 놨어. 이분이 여기다가 절대로 심지 말라고 했거든. 그렇게 놓으면 버린다고. 이 집에 가서 제가 유튜브를 찍으러 갔죠. 여기 사장님이 유튜브를 안 찍어. 왜 안 찍었더니, 옆집은 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옆집 이렇게 되는데 무언저기로 채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비를 넣고 안 넣고 차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름 없으면 비료만 갖고 농사 지셔도 돼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가축편 대비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 마늘입니다, 단양. 단양 마늘은 1kg에 12,000원입니다. 4kg만 나오면은 48,000원, 5kg 나오면 6만 원이에요. 여기 봐봐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는. 이 거름이 소똥이 여기 굴러다녀요. 여기. 이 집에 이렇게 죽기만 했나요? 코자리팔이 생겼죠?
이렇게 되는 거죠. 미스텝이 잔뜩 넣어 내가 이렇게 땅속에서 가스로 거름독으로 죽는데 농약 영양제 뿌려댄다고 내가 살 수 있나? 3, 40년 마늘 농사하면 뭐하나? 난감하네. 그런데 오늘따라 왠지 안 씻고 모습이 아른거린다. 이미 때는 늦었다. 현기증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강농사 지시는 분들도 이래요. 잘못해버리면. 그래서 이 발효된 퇴비를 썼다 안 썼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은 이제는 해결할 수가, 토양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이 쌓아둔 퇴비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고 냄새가 안 나죠. 건드리면 냄새 납니다. 건드리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퇴비 속에는 돈분해 14, 21, 20, 11, 계분은 18, 32, 16. 그러면은 질소를, 이 퇴비를 3톤을 넣는다 그러면은 42kg죠. 인산이 60kg죠. 가리가 33kg죠. 이렇게 되면 54kg, 96, 16 이렇게 되죠. 그럼 퇴비 속에 있는 질소나 우리가 주는 질소나 작물이 먹는 데는 똑같아요. 유기태 질소, 무기태 질소로만 나눠지는 거지 먹는 입장에서는 똑같다. 그래서 이게 발효된 퇴비를 꼭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이제 퇴비를 갖다 낼 때 여러분들 30평 내지 50평에 이거 한 포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고 이거 제가 팔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저는 다 남으면 25,000원 남지만 여러분들은 돈이 25만 원이 나오는지 250만 원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3년차 와서 교육을 합니다. 문 밖에만 나가면 끝나. 실천에 안 옮겨. 여기 지금 60명 오셨지만은 실천하신 분 5명만 있으면은 저는 100% 강사입니다. 안 움직여요. 이게 관행농법을 박는다는 건 혁명 일으키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많이 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반값농자재 되지 않습니까? 10포만 갖다 쓰셔도 돼요. 10포. 500평. 그럼 폐주해봐갖고 내년에 놓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70포면 한 30평 갖다 넣으실 수 있고요. 그럼 답이 나온다니까. 쓰고 안 쓰고 20일이면 답이 나와요.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이 부실부실해져. 산소 공급이 잘 돼. 그렇게 되죠. 이 가뭄방지제도 있습니다. 가뭄방지제. 올해 제가 이거 많이 나갔거든요. 올 같은 해 이런 게 이제 많이 나가니까 생각지도 않게 나갑니다. 이게. 요것도 1kg 갖고 100평에다 뿌려주게 되면 쌀래기 같은 입자가 500벨로 불어갖고 콩알같이 부풀러요. 날이 가물 때는 작물에 공급하고 비가 오면은 먹고 부풀고. 그러니까 산소 공급도 잘 되고. 그래서 이런 자재도 있다. 입니다. 이 생태비들 이렇게 갖다 까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그 퇴비를 어차피 이런 생퇴비라고 그러면은 가을 끝나자마자 밭에 갖다 내셔요. 네? 그리고 밭에 갖다가 가을에 내시고 가을에 갈아엎어 놓으셔요. 그럼 이 토양 속에는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이 있지만은 날이 추워도 땅 속에 20cm 속에도 미생물이 들어있거든요. 겨울에 움직이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생물이 이 미발효된 퇴를 서서히 분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퇴비를 갖다 내시는 분들은 적어도 3개월 전에 또 봄에 해봉되자마자 그냥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놓으시고 작물 심기 한 달 전에 20일 전이나 땅 살리기를 30평 내지 50평에 하나를 놓으시면은 이 곰팡이가 하얗게 쓸어버립니다. 땅 속이 그냥 곰팡이에요, 곰팡이. 그게 발효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가는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여름철에 무름병이 안 나겠죠. 발효가 됐으니까. 근데 이런 퇴비를 그냥 갈아엎고 비료 뿌리고 심어버리면은 심고 나서부터 활짝되면서 뿌리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비만 왔다면은 역병, 시들병의 원인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퇴비를 미리 갖다가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연작장애 예방 및 좋은 땅 만들기 했는데 이 연작 피해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여기는 시드름병, 노인병, 균핵병, 입마름병 심해서 잡초가 증가되고요. 영양분 잔량 집적일로 고온기 뿌리 활력이 첫째 떨어지니까 대파에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입마름병이지 않습니까? 뿌리 활력이 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녹비 작물을 해냈는데 여기가 호미를 심으면은 대파를 일찍 계시는 분은 호미를 심으면 내년 3월 달에 호미를 이 정도 되나요? 무릎? 반은 돼요? 안 돼요? 그만큼만 돼도 한 뼘 이상만 돼도 호미를 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호미를 심어놓고 퇴비를 언제 내느냐? 봄에 갔다가 그냥 퇴비 호밀 위에다가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호밀이 좀 커. 그러고 나서 그냥 갈아서 노타리 치면 됩니다. 그때 노타리 칠 때 요소를 500평이나 600평에 한 포씩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맥도 빨리 분해되고 퇴비도 빨리 분해되고. 그러니까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헤어리 배치라든가 또 이제 월동에 있는 분들은 호맥을 심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자라죠. 거긴 딸이 따뜻하니까. 그 퇴비를 2, 3월에 갖다 대. 그 이제 김제에 가면은 밀 심는 분들이 있거든요. 밀은 이제 6월 20일경에 수확을 하고 콩을 심어, 이모작을. 근데 밀비고 콩 심으려면은 오줌 누고 뭐 볼 새도 없는 거예요.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밀 중거름을 뭘로 주느냐? 퇴비를 주는 거예요. 유박이나 우리 땅 살리기를. 그때 3월 달에 주고서 밀 비면서 갈아서 노타리 쳐가면 콩 심는 거예요. 그럼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녹비가 제일 좋은 거는 연작장의 녹비입니다. 녹비. 아까 5만 평 심었던 그 배추농가도 그 호맥을 심어갖고 연작 한 달씩 휴경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훨씬 덜하죠. 비를 맞더라도 죽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일찍 대파를 9월 달에 해버리면 호맥을 심어갖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수확이 끝나면은. 그러면 재배하는 동안 문제를 잘 살펴서야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작물의 수확량은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년에 그랬죠. 고온, 가뭄, 잦은 비로 인해서 파습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토양이 갖춰야 될 기본 조건은 미리 밭 만들기를 여러분들이 해놓으셔야 돼.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뿌리의 활력이 떨어지면 잎마름병이 나고 수확량이 떨어지고요. 양분과 수분의 보유력이 좋아야 하는데 통기성, 이게 좋아야지 고온, 가뭄에 잘 견딥니다. 그래서 볏짚이라든가 낙엽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 놓으면 통기성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제 땅 살리기나 좋은 퇴비를 넣게 되면은 토양의 입자가 달립이 돼, 달립이. 끈적끈적한 물질이 미생물이 나와갖고 흙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잖아요. 길가에 쥐가 죽어갖고 밭구성이나 이 동물 사체가 나중에 썩으면 어때요? 그 사체 밑에 보면 그냥 분변토 모양 포글포글 돼 있잖아요. 그 미생물이 다 분해시켜 준 거예요. 우리는 미생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제때 농작업을 해야 되는데 파종 또는 정식 전에 특히 미발효된 퇴비는 2, 3개월 전에 넣고 노타리 쳐놔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밭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정식 후 활착이 빠르고 미습퇴비, 화학퇴비로 인한 가스가 뿌리에 상처를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다 여기서 다 망치는 거예요. 여기서 50%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농약값이 50% 줄어. 노동력이 50% 줄어. 저보고 밥 사라고 그랬는데 밥 사야 될까요? 강사비 주실 겁니까? 이해 좀 되시나요? 이걸 잘 하셔야 된다니까, 이거. 어릴 때 가스 피해는 물음병, 역병, 반쪽시름병, 균핵병, 토양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릴 때 귀는 들어가 있는데 약을 들이갖다 부어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미.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아까 배추 속 뿌리 봤죠? 그 속에? 흑인을 어떻게 잡아요? 못 잡지. 안 뿌릴 수 없으니까 농약만 뿌려 되는 겁니다. 그럼 내년 대파 농사 토양 관리에 성패가 달려있다. 묘는 균일하고 튼튼해야 되고 병균 1차 감염이 없어야 돼. 첫째. 실패한 사례와 주요 요인은 밭 만들기, 미발효된 퇴비, 밭갈이 할 때 토양 수분 맞추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감을 맞춰야 됩니다. 감. 근데 이 감을 못 맞춰버리면 이거 배내병이 되죠. 수확할 때까지. 진밭 이겨서 심으면 작물 안 되잖아요. 이거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발효된 퇴비는 선충의 고자리팔이 해충을 불러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식 후 물 부족 현상, 속이 활착이 잘 안 되죠. 요것도 잘 하셔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식 후 제초제 약해 피해 발생되는데 이걸 잘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온, 과습, 물 요것 때문에 제초제 피해 나죠. 그래서 이 풀은 어떻게 발아야 되냐면 광발합니다. 광발아. 햇볕이 있어야지 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색물층 해놓으면 발아 안 되잖아요.
이 씨앗은 안 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씨앗보다 항상 풀이 먼저 나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식하고 나서 바로 제초제를 뿌리는데 만약에 비가 온다고 그러면은 뿌리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약해가 더 크다. 그리고 농약의 과다살포, 살균제 과다살포는 2가지 이상 섞지 말아라. 하가 들어가 있는 약재는 연용살포에도 좋다. 그거는 교살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이센, 안트라콜, 캡탄 뭐 이런 거, 네오보르도, 델란. 이 델란 같은 약재는 내우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흡착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잘 씻기질 않아. 그래서 그런 약재들 농약사에 가면 잘 선택을 해갖고 쓰시면 됩니다. 청보무역의 전용화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전용화 기능성 그물망 랩은 통풍성 및 강력한 고정성을 갖춘 기능성 그물망 랩입니다. 규격 중량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물망 랩으로 스마트한 포장을 경험하세요. 청보무역은 품질, 규격, 길이가 정품인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어떤 밭에 심어야 될까? 잘 자랄까? 뿌리가 자랄 수 있는 땅이어야 되겠죠? 물 빠짐이 나쁜 곳에는 아무리 신경 써도 수확량이 더 안 됩니다. 심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토양에다가 땅 살리기를 넣게 되면은 토양이 단립이 돼서 부실부실되고 비가 오게 되면 수분 이것도 잘 되고요. 또 양분 보유 능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은 퇴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기물이 부족하면 수분 양분에 잡아두는 힘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뭄이 타죠. 뿌리가 못 내리지. 통기성, 땅의 온도가 높거나 부드럽지 못하고요. 산성 토양에서는 아무리 비료를 줘도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이 토양, 그래서 pH가 꼭 검사를 하셔야 돼. pH가 맞지 않으면 비료 백날 줘도 소용없어.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춰주셔야 된다. 그래서 많은 퇴비와 비료는 양분 과잉으로 습해와 함께 6월달, 8월달에 뿌리를 심하게 상처를 내버립니다. 이게 되죠. 그러니까 땅 속에 녹음병, 시든병, 흑색사원병, 병균은 각종 병균은 뿌리 응애 선충, 발효되지 않은 퇴비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제초제 피해가 많이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만 실천에 못 옮긴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죠.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이거. 이렇게 호맥이라든가 헤어리비치, 수산 같은 걸 심어서 노타를 쳐놓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검증되지 않은 비료를 이제 미발효되면 피해가 크죠. 이 미발효된 퇴비는 향기가 멀리까지 가죠. 고자리파리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가 되고요. 작물 성장을 억제시켜주고 마른 증상이 나타내고 유해 성분이 검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퇴비가 이제 문제죠. 요게 잘 발효만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퇴비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이 퇴비를 쓰시려면 3개월 전에 가놓고 갈아서 노타리 쳐놔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땅 살리기 갖다 넣어버리면은 토양이 완전히 눈꽃바다가 됩니다. 눈꽃바다. 토양 속이. 그렇게 바뀌어버리죠. 봄밭에 이제 살포하는 자재는 요건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 토양에 따라서 쓰는 거니까 제가 얼마 넣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발효된 퇴비에 이 가스가 나잖아요. 이 뿌리가 이게 쭉쭉 잘 내려야 되겠죠. 이게 뿌리가. 이게 파키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본래. 이렇게 내려가죠. 미발효된 퇴비는 토양 속에 발효할 때 가스 피해로 뿌리가 상하고 각종 병해충을 불러들이죠. 땅 살리기 유기질에 들어있는 미생물은 퇴비 발효 촉진을 시키고 흙의 구조를 부슬부슬하게 바꿔줘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되죠. 토양 내에 질소,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으로 전환하고 뿌리가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농사 짓는데 추가로 30평 내지 50평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10평이고 300평이고 갖다 넣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달라진다. 이게 반값 농자재를 쓸 수 있잖아요. 그 농협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써보세요. 안 되면 저희한테 직접 공급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4종 세트 농법이 뭐냐면요. 요게 30평 내지 50평에 쓰고 요거는 종자 처리를 하고 요거는 질소 흐름을 조절해 갖고 균형 있게 커지게 하고 요거는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거예요. 요렇게 쓰게 되면은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작물에 관계없이 다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쓰게 되면 숙기가 일주일에 단축이 된다. 그리고 열매는 당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작물이 튼튼하게 잘 된답니다. 이 엑스칼리버 골드죠. 종자에다 한번 처리하면 수확할까지 가죠.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발화 촉진이 됩니다. 아까 콩에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게 하는 거거든요. 땅 살리기하고 엑스칼리버는 그 역할을 합니다. 질소를 고정시켜줘 갖고 꾸준하게 성장기 내내 가게 되고요.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못 자라게 이걸 해주고 있죠. 이게 농약도 아닌데 농약처럼 효과가 있거든요. 병원균을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균사체 용해 효소를 분비해 갖고 병원균 세포벽을 누기고요. 병원균 생장 억제를 시켜주고요. 반대로 생장물질이 나와 갖고 작물은 잘 됩니다. 그래서 종자에다가 코팅, 침지, 감지하시는 분들은 침지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양관주, 포기관주인데 PCM, 나이옥tina, 시드름병, 역병, 균핵병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은 발화가 되면은 뿌리에 닿기만 하면은 이게 뿌리에 닿고 나서 이틀이 지나서 뿌리 조직 속에 이 균이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래서 병균이 못 붙게 하는 거예요. 병균이 붙으면은 균사체, 시사자 쓴지 않습니까? 이 균사체가 병균의 병충에 붙어갖고 그 균을 못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병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땅 살리기하고 이게 들어가면 연작장애 반은 해결한다. 그러면은 이게 옥수수를 버무려서 파종한 거거든요. 여기 강원도 옥수수 많이 하잖아요. 옥수수 20kg 버무립니다, 이거 하나 갖고. 이거 하나에 37,000원인데 20kg 버무려 갖고 수확할 때까지 가죠. 어떤 게 처리한 걸까요? 이거 보시면은 어떤 분이 오른쪽이라 사장님 하나 드릴게요. 이게 오른쪽 처리한 거죠. 대가 굵죠. 잔뿌리가 많죠. 바람에 쓰러질까요? 안 쓰러지죠. 그리고 옥수수가 어떻게 되느냐? 물에서 견디는 힘도 이렇게 강해요. 시드름병이 없어요. 염에서 견디는 힘도 강해, 이 토마토가. 또 어떻게 되느냐? 옥수수가 다 말라 비틀어져도 이거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옥수수가 퀴즈 하나 더 낼게요. 강원도 옥수수 많으니까 잘 아시겠네. 옥수수 이 열이 몇 개입니까? 열이? 예? 아닙니다. 세보야 아시나? 빨리 맞히셔. 이거 하나 드릴게. 예? 이거 옥수수 그렇게 강원도 옥수수 유명하잖아요. 이게 열이 몇 개냐고요. 이게 돌아가면서 안 세봐서 몰라요. 그게 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장님 비아그라 하나 드려야겠네. 이게 16개 있습니다. 16개. 이게 16개. 근데 옥수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가물으면 눈 감잖아요. 엑스칼리버처럼 눈을 안 감습니다. 이게 물을 안 줘도 돼. 계산해. 이 사람들이 이게 가물으면 이거 눈 감으면 돈 못 받잖아요. 여기만 가도 옥수수 100만 평 계약 재배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난해 땅 살리기 3,000포 가져가고 엑스칼리버 100번 가져가고 다 그분이 옥수수 자루가 15cm만 넘어버리면 한 자루에 100원씩 받는데 계약은 200평에 60만 원인가 90만 원 하는데 요거 하나만 되면 200평을 심으면은 옥수수가 몇 개냐면은 3,300주랍니다. 근데 100원씩만 더 받아도 30만 원이잖아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드려야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 평 옥수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재배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죠. 이거 처리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되죠. 이게 양파거든요. 이거를 묘상에다가 뿌리고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 넣고 25일 만에 뿌리를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차이 있습니다. 이 뿌리에 이 실뿌리가 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실뿌리가 났다는 게 중요해요. 이 근모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거를 쓰고 나면은 20일만 지나면 뿌리 뽑아보면 알아요. 그리고 20일만 확인이 돼.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된다. 마늘도 이렇게 됩니다. 마늘. 마늘 한번 보실까요? 이 마늘이 제가 유튜브를 2월 15일 날 변산에서 유튜브를 찍고 20평에 하나 땅 살리기만 넣은 거예요. 그리고 복합비료 넣은 겁니다.
얼마나 뿌리가 좋은가 하고 사비로 들춰봤더니 뿌리가 그물이에요, 그물. 이걸 살살 털었죠. 여기 끝에 끄드러졌죠. 그래서 이거 털어서 재보니까 이게 사판자루예요.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면은 양분을 지속적으로 옮기겠죠. 여러분들이 연작장애 난다고 그러는 건 이 표층에 여기 이 토양의 미량 요소 때문에 연작장애가 나는 겁니다. 토양에 똑같은 작물을 계속 심게 되면은 이 미량 요소가 부족하면 연작장애가 나는 거예요. 토양 속에는 우리가 미량 요소가 다 들어있어. 근데 비료, 퇴비, 미발효된 퇴비를 많이 넣어버리니까 이게 불용화가 돼서 흡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밭을 하나만 묵이고 다른 작물을 심던 거 하나만 묵이고 나면은 밭이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 땅. 근데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밭 묵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퇴비 갖다 놓는 거예요. 땅 살리기를 넣던 볏짚을 넣던 넣어갖고 땅을 복원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콩이잖아요? 이게 13일 된 겁니다. 엑스칼리버 처리했는데 지상부보다 지하부가 더블이에요, 더블. 이렇게 되니까 콩이 튼튼하잖아요? 콩을 이게 두 포기씩 이제 소금 작업을 했는데 이 콩꼬투리가 3개씩 딱딱 빼겠어. 이 콩꼬투리가 몇 개인지 알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요 한 포기가 몇 개 달렸나? 예? 150개? 아닙니다. 조금 더 쓰셔야 돼요. 조금 더 쓰셔야 됩니다. 300개는 아니고요. 많고요. 예? 240개 어느 분이십니까? 예. 240개 근사치입니다. 하나 드릴게요. 이게 225개입니다. 이렇게 되죠. 제가 뽑아서 세봤어요. 예. 이게 다 3개씩 빼겠잖아요. 이게 225개, 요거는 122개, 347개예요. 한 포기가. 이렇게 되면 콩 한 포기, 저기에 한 평에 1.5kg 나와요. 엊그저께 제가 제주도를 갔는데 콩 농사져 갖고 대박 났다는 거예요. 콩 농사져 갖고 무슨 대박이 나느냐고. 콩 1kg에 4,800원, 5,000원밖에 안 가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 800g, 600g 나올 때 자기는 1kg 나왔다는 거예요. 면적이 많으니까. 그리고 다 특등 맞았대. 소문이 나. 그 양반은 이제 매년 땅 살기 한 차씩 가져가시는데, 요게 이렇게 되면은 콩에 혹시라도 콩을 하게 되면은 이 백태는 비가 올같이 많이 오면은 자반병이 생깁니다. 뻘가죠, 콩이. 그리고 미이라병이 생기거든요. 이 두 개를 넣었더니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콩을 색지 선별기에다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양분을 공급할 수 있나? 작물의 연작장애로 발생할 연작배에는 크게 병균 병해도 있지만 토양의 산소나 이 미량요소 결핍이 이게 큽니다. 그래서 토양미생물로 인한 문제. 이렇게 해서 요거를 50평에 하나 넣으면 500원의 땅도 살리고 작물의 연작장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모든 농사는 이제 충분한 뿌리가 확보돼야 되겠죠? 균형 있게 비료가 4개월 내지 6개월 갑니다, 이게. 겨울철 작물에 좋은 거는 뭐냐면 지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이 부실부실해. 산소 공급이 잘 돼. 아까 산소가 몇 프로 해야 된다 그랬나요? 15%. 어느 분이십니까? 공부 잘하시는 분은 자꾸 드려야 돼. 15% 하나 드릴게요. 비아그라입니다. 이게 염류장애 불용성 인산, 이거를 이 미생물이 바꿔줘야 여러분들이 연작장애가 안 나는 거예요. 연작장애가. 이 염류라든가 불용인산이 이게 높아버리면은 토양에 아무리 미량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토양이 좋으면은 양분 용탈 현상이 안 생기고 가뭄이 안 생기겠죠. 뿌리가 튼튼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땅 살리기가 토양에 들어가면 수분만 만나면은 이게 쉬면 상태로 있다가 부풀어 버립니다. 토양이. 그리고 곰팡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소를 고정시켜주고 인산이나 칼륨이나 이런 거를 가용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밀양요소 비료를 모자란다고 갖다 놓잖아요. 넣을 필요 없어요. 있는 것만 빨아먹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이게. 그럼 이거를 빨아먹게 누가 하느냐? 미생물이 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죄송한데 그 미생물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조금 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토양 내에서 군집을 일이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럼 이제 토양에 좋은 균이 많으냐, 나쁜 균이 많으냐, 군락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드릴게요. 무가 비가 오고 나면 이게 흙이 책가라앉아 버리면 딱딱해져. 호미끝도 안 들어가죠. 좋은 토양은 부실부실해. 땅 살리기를 넣어버리면은 신발에 흙이 달라붙질 않아. 트랙터에 흙이 안 달라붙어. 이게 장점이죠. 생강 심는 분들이 생강 뽑아갖고 툭툭 털어버리면 흙이 잘 떨려요. 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수분 양분 고정으로 이런 것들이 좋다. 그리고 거름을 물고 있는 힘이 강하다. 우리가 일반 비료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쭉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추비를 주죠.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에 이 상태에서 추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 살리기는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6개월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대비도 같이 쓰게 되면 똑같이 이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럼 파에 이 끝이 왜 말라? 끝까지 거름이 주는데? 그러니까 거름이 화학비료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따가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식물과 곰팡이의 아름다운 공생관계.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식물 뿌리에는 탄수화물이 나온답니다. 이 탄수화물을 주면은 토양에 있는 곰팡이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서로 주고받는 상리공생을 한대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거거든요. 모든 식물은 배추가 됐든 생강이 됐든 뭐게 뿌리에서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받아먹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지금 토양에는 이 토착 미생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미생물을 먹이를 줘갖고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더 강해요. 기술센터에서 EM 미생물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EM 미생물을 갖다 주려면 한 평에 다 떼는 뿌려야 돼. 이 토착 미생물 때문에 활동을 못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먹이를 주게 되면은 이 토착 미생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토양에 들어있는 각종 미네랄을 분해해서 작물한테 공급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질소 고정도 되고 염류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칼슘, 마그네슘, 철을 빠르게 흡수되는 거예요. 요것만 흡수 잘하게끔 해주면은 녹균병, 균핵병, 시드름병, 무름병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작장애는 양분의 불균형 때문에 오는 거지. 그러면 양분을 균형 있게 해결해 버리면 연작장애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는 양분의 불균형이죠. 불균형. 아니 신안에 30년, 40년 심은 대파도 잘 되는데 여기 10년 정도 심었다고 연작장애 온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연작장애가 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미발효된 탭이 이런 거를 남용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식물의 뿌리가 하얀 데는 표층까지 이렇게 들춰보면 이렇게 뿌리가 하얗습니다. 이렇게 하얗죠? 거름이 많이 들어가고 미스테비가 들어간 데는 걷어보면 소금기가 하얗.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참뿌리가 없죠. 뿌리가 시들어 있죠. 비 오면 낮엔 시들었다가 저녁엔 깨어납니다. 여기는 나쁜 균이 70%예요. 좋은 균은 30%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 좋은 균이 70%, 나쁜 균이 30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쁜 균이 여기 가서 활동을 못하죠. 근데 여기에 이게 70%니까 좋은 균이 여기 와서는 또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식물의 뿌리는 여기 잔뿌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관이죠. 물관, 채관. 물은 여기에 물이 많아지면은 여기에 토양에 있는 양분과 같이 채관을 통해서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탄소 동화 작용을 한 양분이 채관을 따라서 내려와. 그리고 잎에, 뿌리에, 열매에 이거를 갖다 양분을 갖다 줘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근모가 발달되죠. 양분 공급이 잘 되죠. 토착 미생물이 활성화되죠. 토양 속에 산소 공급이 저절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칼슘, 철, 마그네슘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흡수가 잘 되죠. 여긴 염류 농도가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토착 미생물의 서식처가 되는데 여기 같이 간장 분거 모양 이렇게 돼버리면은 토양에 뿌리 발달이 안 되죠. 광합성 안 되죠. 양분 이동 안 되지. 나쁜 균이 증식이 되죠. 시드름 현상이 오죠.
낮에는 시들었다 저녁엔 깨났다 이렇게 되죠. 양분, 수분 이동이 안 되니까 칼슘, 마그네슘 결핍이 나는 겁니다. 여긴 이시농도가 8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주면 뭐하느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 갖다 자꾸 추비를 줘. 그럼 자꾸 죽여. 비려주고 죽이고 품값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쪽 시드는 병도 이런 원인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원인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많이 심는 배추가 속이 다 칼슘 결핍이 나타나죠. 이게. 고추는 여기 끄트머리가 다 썩죠. 이 고추 배꼽 썩은 병은 언제 없어질까요? 이거는? 이거 없어져요. 칼슘 안 뿌려도 저절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칼슘 갖다 팔잖아. 뿌리라고 그러고. 근데 이거 언제 없어질까요? 이거 아시는 분. 4만 원짜리 드릴게요. 3만 7천 원짜리. 예? 네, 사장님 잘하시네. 네, 이거 사장님 하나 드릴게요. 장 맞으면 없어져. 장 맞으면은. 이게 장 맞으면 왜 없어지느냐? 땅 속에 있는 칼슘이 물과 함께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과 함께. 그럼 이게 칼슘 결핍이 왜 나? 가물으면 나는 거예요. 가물으면. 이게 가물으면은 이런 것들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비만 오면 이거 해결하잖아요. 아까 그 배추가 그렇게 잘 됐어도 가뭄에 물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한 집은 2천만 원, 2,500만 원 받은 집은 가뭄에 안 타도록 계속 물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가뭄에도 물을 안 먹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자꾸 칼슘을 파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실은. 이게. 근데 이거를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아까 이제 그거죠. 이 마그네슘, 이거 있죠? 이 마그네슘 불용성 인산을 녹이고 동해를 방지하고 이 녹음병, 이 저항력이 엄청 커집니다, 이게. 마그네슘만 제대로 이용하게 해도요. 칼슘은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해서 세포벽을 강화시켜주니까 병균 침입이 안 돼요. 또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슘은 뿌리에서부터 이동이 돼야 되는데 연면살포는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연면살포를 할 때는 힐레트화된 칼슘, 비싼 칼슘을 갖다 주셔야 돼. 10,000원짜리 백날 줘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을 갖다가 주게 되면은 이 사과의 배에 30cm 움직이는데 한 달 걸린대요. 근데 뿌리에서 물과 같이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뿌리에서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이제 칼슘, 마그네슘, 철, 미량요소, 기량작용인데 여러분들이 칼슘이 많으면은 마그네슘이 결핍되고 마그네슘이 과잉되면 칼슘 결핍이 되고 철이 많으면은 또 칼슘 결핍이 되고 질소가 많아도 칼슘 결핍이 되고 이게 12가지 미량요소가 이게 서로 기량작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 칼슘 결핍 난다, 칼슘 좀 마그네슘 든다, 가리 부족해서 가리 마음대로 못 주잖아요.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잘 발효된 퇴비예요. 퇴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 속에 있는 미생물이 토양에 있는 거를 먹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되는 연작장애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잘 발효된 퇴비 쓰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 좀 이해되시나요? 네. 저도 농사꾼이셔도 그래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고추도 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장 맞으면 다, 아까 김대희 사장님 얘기잖아요. 김대희 사장님 고추 농사 잘 지시잖아요. 장 맞으면 없어져. 저절로. 이게 이렇게 되죠. 이게 부추밭입니다. 제 부추밭에 이 농가에다가 미숙태별 잔뜩 녹았고 부추를 심으면은 이 끝이 타서 비쌀 때는 잘라서 버리고 쌀 때는 팔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30평에 하나씩 땅 살리기 놓고 엑스칼리버 150평에다가 하나씩 관주를 해줬어요. 어떠니 이게 제가 11시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하우스인데 9시에 갔는데 다 곰팡이에요. 다 곰팡이. 근데 안에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안개가 껴서 못 찍은 거예요. 11시에 이제 환기시키고 찍은 거거든요. 토양에 이 곰팡이가 등장하면은 토양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장하면 어떻게 되냐? 곰팡이와 뿌리. 토양에 곰팡이가 등장하면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해. 이 토양에다가 탄소를 저장하게 되면은 이 토착 미생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미생물은 토양에 들어있는 미량 요소를 분해해서 작물에 때 주는 거예요. 식물은 병균으로부터 보호받고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식물의 스트레스를 내성을 높이는 다양한 역할을 하죠. 곰팡이는 식물 뿌리보다 훨씬 가늘고 길어서 토양 속에 깊이 뻗어서 식물의 뿌리에 닿지 않는 곳에 수분과 양분, 인과 질소를 흡수해서 식물에 때 전달합니다. 그래서 탄소는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에 흡수되고 일부는 토양에 들어가요. 그래서 탄소 동화작용을 얼마만큼 잘해내냐에 따라서 작물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비가 한 달 동안 오니까 작물이 탄소 동화작용을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 폭염은 약도 없지만은 다른 거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양의 문제점이 원인은 연작장애는 뭐예요? 화학 비료, 과다 사용, 미숙태비, 과다. 이것도 지능청 자료예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많으면 결과가 염류집적, 유기물의 불균형, 토양의 산도가 자꾸 낮아져. 미생물이 활동이 저하돼. 통기성이 나빠져. 배수 불량이 돼. 그러면 해결은 뭐냐? 윤작해야죠. 이게 제일 좋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학비료 비리가 적정하고 부숙탭이 잘 발효된 탭이 있으면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그럼 연작을 우리가 매일 땅 빌리기도 어려운데 윤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좋은 탭이 갖다 놓으면 해결되잖아요. 답은 있다. 그럼 미숙탭이가 미치는 영향인데 미숙탭이가 토양에 들어가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양의 산소를 갖다 고갈시키고 철과 망간 이게 식물에 독작용을 합니다. 특히 대파 재배하시는 분은 이것 때문에 대파가 안 자라요. 그리고 식물에 칼리 흡수가 안 됩니다. 산도가 낮아지니까 아질산가스가 나와. 또 인산이 고정이 돼버려. 또 여기가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갖고 미생물을 공격하니까 뿌리가 먼저 부패돼. 이렇게 되면 뭐가 먼저 와? 대파에 물음병 오죠. 배추에 물음병 오죠. 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병, 시드름병 이게 오는 겁니다. 원인은 간단하죠. 어떻게 할 건가요? 올해도 미숙탭이 쓰실 건가요? 사장님. 또 쓰실 거예요? 올해는 조금이라도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대파가 이렇게 되죠. 이게 연작지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내 인생 내 팔자 이렇게 한 방에 훅 갈 줄 몰랐다. 이 생강농사 지시는 분 다 갔잖아요. 다. 생강농사 잘못 지면 씨도 못 찾는 게 생강농사예요. 그래서 이 지역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대체작물을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생강도. 그래서 여기도 잘 됩니다. 모종은 이렇게 침지 처리하면 됩니다. 엑스칼리버 10말 타갖고 넣었다가 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고추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배추도 배추모를 엑스칼리버하고 이 베리마크를 처리해서 나가면은 한 달 동안 벼룩벌레 이런 거 안 옵니다. 그래서 배추가 됐든 고추가 됐든 이런 데다가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모종에다가 처리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약도 덜 들어가고요. 모종도 이렇게 침지 처리. 넣었다만 빼면 돼요. 넣었다만 빼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제 육묘장이거든요. 이렇게 나가기 전에 엑스칼리버 물에다가 이렇게 타서 관주해주고 나가면 나가서 활착이 엄청 빠르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마늘, 생강, 감자 이렇게 물에다가 담그시면 돼요. 가을 감자는 담그면 안 됩니다. 이 감자나 생강을 여기다가 그냥 넣었다만 빼면 되거든요. 제주도는 많이 심으니까 차에다가 실어놓고 그냥 고소능 분무기를 뿌려야 되더라고. 위에서 흘러내리게끔 그렇게들도 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 감자죠. 싹 튀기는 거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감자가 이렇게 여기다가 많이 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그냥 분무기를 뿌리면 돼. 지구 다니는 분무기에다가 3봉 정도 뿌려 넣어갖고서 여기다 뿌려주시면은 골고루 잘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으면은 감자가 이렇게 싹 튀게 하시죠. 상광하시죠. 이렇게 되죠. 이것이 감자 수확을 좌우한다. 이것이란 뭘까요? 이것이란? 여기서 이것이란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뭐가 좌우합니까? 수확이? 예? 종자. 요거. 이게 좌우, 어느 분이신가요? 네, 나오셔요. 이게 좌우됩니다. 캘 때까지 이게 썩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엑스칼리버 처리하면 이렇게 쌩쌩합니다. 오셔요. 그래서 저거를 감자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15kg, 20kg 이렇게 캐죠.
감자가 이렇게 꽃이 피어요. 꽃이 피면 감자가 밑이 얼마나 할까요? 감자가? 예? 혈압만 하죠.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큰 건데, 요게 감자가 이렇게 붙습니다. 이게 5개. 다 250g, 그러면 1250g이거든요. 요게. 이렇게 하면 12포기만 따져도 18kg 나오는 거예요. 감자는 이때 가장 비대가 빨라요. 왜 빠르냐? 감자, 양파, 마늘, 요거는 16도에서 22도 사이가 제일 잘 큽니다. 감자는 어느 날 갑자기 커버리거든요. 요때 FA백하고 하나로떡을 주게 되면 급속히 커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감자가 18kg, 15kg 이상 20kg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감자를 10kg 캐고 15kg 캐고 차이는 엄청나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완숙태비는 토양에 들어가서 나쁜 균을 갖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작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습력이 좋아. 가뭄을 안 타.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생강이죠. 이 사람 18kg 캤습니다. 18kg. 생강을 18kg 캐면 끝나는 거예요. 10kg 이상만 캐도 됩니다. 10kg 이상만. 그래서 여기는 땅 살리기를 10평에 하나, 엑스칼리버 이렇게 썼는데 왜 많이 넣냐? 흙떨기가 좋아. 생강 여기 꽃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꽃대가. 근데 여기가 이제 지역이 대체작물로 조금씩 한번 해보실 만한 게 뭐냐면은 남부지방은 차광망을 다 씌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차광망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생강은 12도, 13도 이하로 떨어지면 냉해를 받아. 그러니까 일찍 심으려고 그러면은 4월 20일경에 똑같이 저 아래하고 같이 심고 비닐로 멀칭을 해갖고 거기서 발화되면은 비닐로 걷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제복 씨가 농사를 좀 잘 지시더라고요, 봉평에. 그분이 매년 제 거 갖다 하시는데 그분이 잘 캐십니다. 그래서 생강도 이런 작물로 한번 탈바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치고 생강에도 이거 중거름 들어가거든요. 대파도 중거름 들어가고 100평 하나씩 엑스칼리버 종자 처리하고 요거는 두 가지 약주정마다 섞어주시면 돼요. 이 당귀 재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당귀도 종자 처리해갖고 심으면 좋죠. 이거 잘 됐잖아요. 여기 신 사장님 4근 수확하신 거예요. 이거 당귀. 이렇게 잘 됐죠. 이 정도 농사 지시면 잘 된 겁니다. 토양 미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은 식물의 요리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질소, 화합물, 공중 질소를 고정해서 식물에게 공급하고요. 무기태 불용성 양분을 가용화시켜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항생물질을 만들어서 식물 뿌리를 병균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생장 억제 물질이 나오니까 성장을 갖다 촉진시켜주고 떼알 구조, 산소 공급이 잘 되죠. 그래서 이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비료, 유기물의 효과인데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비료 줘도 비료를 잡고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가죠.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땅 살리기 유기질은 4개월 내지 6개월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발효된 퇴비하고 이걸 같이 쓰게 되면 여러분들의 퇴비도 6개월 가요. 그러니까 파를 수확할 때 이 끝이 가질 않지. 입마늘병이 없죠. 그리고 쌩쌩하죠. 작물이 필요한 12대 성분 있잖아요. 질소, 인산, 칼륨, 황망. 이게 다량의 원소인데 이것 때문에 이 미량 요소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작장애입니다. 이게. 그래서 철, 아연, 망간, 구리, 붕소, 몰리브덴 이런 건 100만 분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만. 있으나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돼. 질소가 우리 요소 옛날 요소 한 포대에 몇 프로 들어있습니까? 요소? 46% 어떤 분이신가요? 비아그라 드리겠습니다. 46%입니다. 아, 사무장님 사셨네. 농사 안 지셔도 잘하네. 이게 질소가 46%잖아요. 인산이 15%, 칼륨이 50%, 뭐 60%인데 이 칼륨은 여러분들이 황산가리를 쓰셔야 돼요. 염화가리 쓰시면은 토양에 염류를 남겨버립니다. 꼭 황산가리 쓰셔야 해요. 그래야 염류를 남기질 않아요. 근데 이게 100만 분의 1이거든요.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미숙태비라든가 화학비를 많이 주게 되면 토양에 있어도 흡수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만 원짜리, 12만 원짜리 미량요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 주지 말고 잘 발효된 퇴비만 써도 이건 해결한다. 그리고
병도 훨씬 덜 온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실까요? 부추가 됐든 대파가 됐든 달래가 됐든 토양이 좋으면은 양분을 이게 고든 작물은 뿌리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분을 쭉쭉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래서 작물이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유박이나 화학비료, 미숙태비를 많이 쓰게 되면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입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내려. 대파에 감을 때 자꾸 입금마른병 나잖아요. 여기 토양의 농도가 높아서 그래요, 농도가. 그게 끌어내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끝이, 대파는 이 끝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입에 탈수 현상이 생기고 입금마른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써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럼 뿌리에 장애를 주는 요인이 뭐냐? 비숙퇴비, 부패세균면 병원성 세균 오염면 생화학적 독소 가스장애가 제일 먼저 나죠. 좋은 미생물은 죽고 나쁜 미생물이 많이 되는 거예요, 토양에서. 그리고 과도한 시비는 염류장애하고 영양의 불균형, 연작장애는 영양의 균형이 맞춰지면 안 난다. 근데 여러분은 불균형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양이 부패하면은 뿌리도 부패한다.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다. 그러면 이제 세균이 발달이 져야 되니까 뿌리가 괴사되겠죠. 이게 괴사되면 토양에 양분 수분이 있다 하더라도 흡수를 못해. 그 시드름병이 제일 먼저 찾아오죠. 배추에, 무에, 여기 제일 먼저 되는 게 시드름병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하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 이거는 해결합니다, 이거. 그럼 이게 해결하면 됐죠. 이렇게 되면은 뿌리를 병들게 하는 주요 병원체가 뭐냐. 여기 당근에 선충 많이 생기죠? 무도 선충 생기죠, 이제는? 연작을 하니까 이게 미숙퇴비 때문에 생깁니다. 뿌리에 곰팡이가 감염되니까 시드름병, 역병, 입꽃병, 이게 생겨버리죠. 또 이게 이제 세균성 무름병이 생겨버리죠. 고자리 파리가 생겨버리죠. 작은 뿔 파리가. 이게 내가 다 불러들인 거잖아요. 예, 이게 답은 미숙퇴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비를 만약에 쓰시게 되면은 일찍 내라, 일찍. 그리고 몇 개월 전에 내고 갈아엎어 놓으면 되죠. 이게 이제 뿌리가 다 이렇게 썩어버립니다, 이렇게. 토양에서. 어떤 거는 땅 속에서 튀어 죽고, 어떤 거는 이파리가 타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또 신비단무늬병, 여기 비단병, 이게 또 생겨버리죠, 곰팡이가. 이렇게 고추에 이거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죠. 그 좋은 토양은 이제 양분이 많이 지니고 있어야 된다. 유기물이 많고, 공기가 잘 통하고, 부드러워야 되고, 산도가 이렇게 맞춰져야 된다. 이게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다. 근신역병이죠.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고, 잎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야죠.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하셔야 됩니다.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이 있고,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죠. 잎에서 만든 양분 저장고가 이제 열매가 됐든 뿌리가 됐든 글로 다 가는 거죠. 그러면서 토양에다가 탄소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 염류집적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잎에 생기갖고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엔 다시 생기를 찾음. 잎색이 진하고 표면이 정상보다 윤택이 턴한다. 과실이 잘 크지 못하고 표피가 윤기가 없고 착색이 늦다. 장애는 뿌리 먼저 나타나는데 뿌리 털이 없어요, 이게. 이래서 되는 거, 이게. 그리고 신축이 우측되고요. 관세도 잘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에 입상이 되거나 옆으로 흐른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토의 신가루, 질산화 칼리 또는 칼슘이 나타나갖고 푸른 곰팡이나 붉은 곰팡이가 토양에 끼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기능이 갖고 있다. 이 토양 속에는 이렇게 미생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농업의 운명은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고 유기물이 많아지면 영양순환도 잘 되고 생산량이 많아져서 수익이 창출되는데 질소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아산화질소가 이산화탄소를 300배 발생한답니다. 탄소 배출은 어떻게 제어하고 얼마만큼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지 농업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저탄소 농업 하잖아요. 저탄소 농업이 흥농 4종 세트가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 퇴비 비료는 미생물이 이렇게 분해를 시켜줘야 작물이 흡수가 되고요. 우리가 준 화학 비료는 아모니아태에서 아질산태로 바뀌었다 질산텔로 물로 녹여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식물이 먹는 거는 유기태질소나 아모니아태질소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 거죠. 이제 pH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pH가 맞지 않으면은 비료, 백날조도 헛수고다. 그래서 pH를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 산도가 낮아지면은 5.5 이하 되면 알산가스가 나게 되고요. 알루미늄, 망간, 수소, 철. 특히 이 저기에서 대파에서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를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맞지 않으면은 작물이 잘 안 됩니다. 요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비료 뿌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빌로 좀 뿌리고 추비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방법이 토양에서 굉장히 좋은데 여기다가 주고 또 한 20일 있다가 또 주고 또 한 열흘 있다가 또 주고 3번은 주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그냥 하얗 땅에 보이질 않습니다. 배추가 이렇게 거름 많이 안 먹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토양이 산성 토양에 이제 비료를 주고 나면은 이 끝이 이렇게 타죠. 이 병이 비만 왔다면 줄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줄기 타고. 배추에 반쪽 시드는 병, 뭐 이거 다 이 원인입니다, 이거 원인. 제주도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해결했어요. pH만 맞춰주니까 비료 흡수도 잘 되고, 비료 덜 줘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불병, 약도 없다 그래요, 약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추에서, 양배추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죠? 비료 주고 나면은. 이게 문제죠, 이게. 그래서 이게 질산, 아질산으로 변하면서 이 끝에 있는 맺혀 있는 이슬이 녹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그래서 이게 가스가 나면은 물방울이 빨아들여요, 가스를. 그래서 이게 녹어. 근데 녹으면서 여기 연맥이 있잖아요, 연맥. 이게 타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름철에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석회를 꼭 잘 뿌려주십사. 그래서 석회 효과는 미리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양 양분 효과 증진이죠. 이게 pH를 높여주면은 식물이 질소를 과잉 흡수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석회는 꼭 넣으셔야 된다.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적정 범위가 6에서 7이죠. 유기물이 많을 때는 질소 과잉, 가리 과잉이 생기는데 인산 함량이 높으면 뿌리에 적변 현상이 나고요. pH가 낮으면 인산 부족 현상이 나고 인산이 많으면 질소, 가리, 마그네슘 이게 있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이게. 장애가 나죠. 그래서 이게 pH가 나면 철이 과잉이 생기고 그래서 대파에 철이 과잉이 생겨버리면 비료 흡수가 안 되죠. 철이 과다하게 녹아나와서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만 잘 아시고도 농사는 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pH 이시를 높여주는 요인이 가리,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거죠. 그래서 이 양이온, 음이온 비료가 있는데 pH가 높을 때는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고 낮을 때는 아질산가스가 발생되거든요. 아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수소 이온을 증가시켜서 질소, 칼륨, 인산, 금속 이온에 결합해서 염을 형성해 갖고 이 형성이 되면 작물 뿌리가 고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원리만 잘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비료도 줄여주고 인건비도 줄여주고 예, 이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그냥 과감히 추비를 키울 수도 있잖아요. 한꺼번에 과다하게 시비해갖고 돈 내빌고 고생하시죠. 그래서 이제 pH가 높으면은 이제 질산이나 인산 갖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산도가 낮을 때는 중탄산 칼륨이라고 있어요. 그거하고 엑스칼리버를 타서 희석을 해서 관주하게 되면은 이게 금방 해결됩니다. 14일이면 응급처치되는 거거든요. 요거 마늘을 한번 보실까요? 이 집은 2만 평 마늘을 심었는데 7천 평이 소가 많아서 거름은 갖다 잔뜩 냈대. 뿌리는 나왔는데 이 뿌리가 안 자라는 거예요, 이 뿌리가. 그러니까 카톡을 저한테 사진이 와갖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사진 찍어 보내라 했어요. 이 마늘은 엑스칼리버 처리해갖고 땅 속에서 나오지도 전에 뿌리가 이렇게 깁니다. 몇백 일죠. 그래서 이제 이 집에 토양 검사를 해봤더니 산도가 4.4예요. 유기물 함량 30이 좋아. 다 좋아, 다. 예? 전기 전도도만 높고.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저 집에다가
중탄산하고 엑스칼리버를 줬더니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농사를 짓다가 잘 안 되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객토래잖아요. 또 어떤 분은 두집지 않습니까? 객토래거나 두집으면은 좋긴 한데, 잘못 두집어 버리면은 흙 따로 거름 따로 놀기가 3년이요. 산도가 안 맞아갖고. 그래서 두집어 버리면은 소석결 꼭 넣고 산도를 잘 맞춰야 됩니다. 안 두집만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흙 따로 거름 따로 놀아요. 그러면 저기 내면에 가면은 그냥 객토해느냐고 당근밭에 객토하고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토도 그 흙을 못 파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pH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pH 6.5면 목화뿌리가 이렇게 쭉 잘 내려와. 여기 5.2, 5.5. 여기 뿌리 끝에 철하고 망간이 붙어서 뻘가집니다, 이게. 못 자라죠. 그러니까 거름이 있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게 pH가 6에서 7 사이가 우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황. 여기서 6에서 7이 제일 많이 흡수가 잘 되죠. 근데 pH가 4.5면은 질소가 있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5포, 예를 들어서 5포를 줘도 1포밖에 못 먹는 거지. 그럼 4포는 헛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밭을 제대로 농사 지시려고 그러면 pH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맞춰갖고 맞게끔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5,000평짜리, 10,000평짜리 밭인데 흙이 여기가 높으니까 까냈어요, 이 집으로. 이것도 연장기 받고 오니까. 이 아래 흙 까는 데는 잘 됐고 여기는 까는 자리는 안 자라지. 그러니까 펠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갔더니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중탄산하고 저 엑스칼리버를 여기다 놓고 관져줬더니 14일 만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pH가 안 맞으면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건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응급처치.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이제 흑농사종 세트 농법을 하게 되면 모든 작물이 잘 되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빌로 30평 내지 50평에 하나 쓰시고 요거는 종자 처리하시고 FF하고 하나로떡은 25마리 하나씩 약출적마다 주시게 되면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모든 작물이 잘 되고요. 특히 작물의 신선도, 품질, 맛과 향이 달라지고요. 저장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교육을 받고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죠. 투자를 해야 돼야 이게 소득이 창출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해보실 건가요? 문 밖에만 나가면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올해 다만 얼마나 더 해보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은 뭐가 보여요? 돈이 보여요. 돈 보이는 분 제가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어느 분이신가요? 어느 분이세요? 아, 전화 드려야겠네. 우리 아주머니, 이 교육은 아주머니들이 나오셔야지 되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흥농TV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요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농사도 잘 되고 소득도 창출됩니다.